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 관련 소식입니다. 저출생 문제 핵심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육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전해주실까요? 예, 기재부가 소위 역동 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여성 경제활동 재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일단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 현재 통상임금 80%의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또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정도를 늘리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부모 각각으로 하면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편의 출산 휴가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배로 늘리게 되고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 남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도 일부 허용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통합고용세액 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업종 제한 폐지 그리고 남성도 포함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예, 경력 단절 여성이나 또 육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원 확대는 다행인데 여기에 어린 자녀들의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이 능력 개발 기회를 지원하고 있는 꿈 사다리 장학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지원 대상을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돼 있는 거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대상의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에서도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고요. 또 부서 간 좀 단절된 그런 청년들의 고용 기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한 최대 5년 그리고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만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이라도 이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만 놓고 보면 여러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좀 추진이 되는데 사실 지금의 문제는 대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 맞춤형 그러니까 뭔가 좀 요소요소의 적절한 전략이 부재한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게 정책이 부재하냐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인식 전환이 사실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 사실 여성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결혼이라든지 또 출산 문제 이런 것들에 부딪히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남성 선호가 더 높아지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충분히 여성들을 고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아니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지원이나 또 정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 여성들에 대한 개별 지원 또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 입장의 대책도 함께 추진이 돼야 된다. 앞서 소개했던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메리트를 느낄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 역시 기업에서 이걸 이제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중요한데 사실 이런 제도를 쓰려고 해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좀 이렇게 공익적 요소가 강한데 공공성이 강한 데는 됩니다만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사실 이 제도가 있어도 쓰기가 눈치 보여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부가 여러 정책을 또 개선을 하고 또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사회적 변화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을 해야만 실효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분명히 쉬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쓰이고 네. 예. 그것도 또한 이런 대책도 또한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요. 맞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위급 환자들의 긴급 이송과 관련한 내용인데 3년 전 부산에서 도입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이제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이동을 할 때 네. 자동으로 이제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구급차가 이동을 시작하면 신호등은 모든 주행 신호를 변동을 해서 이 멈춤 없이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위급 환자의 골든 타임을 지켜주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구급차에 설치된 신호 변경 장치에 만약 도착지 어느 병원 응급실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부산시 교통정보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응급실 경로에 있는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돼 있던 걸 이제 푸른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이 통행 시간이 평균 433초에서 232초로 40% 정도 단축이 됐고요. 네네. 차량 속도도 평균 시속 50km, 이 도심에서 50km가 또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빨라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3년 전 6대로 출발을 해서 지난해까지 29대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네네. 전체 구급차 대수의 아직은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게 좀 한계로 보입니다. 10대 중에 석 대에 불과하니까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구급차도 그렇지만 신호 변경 장비 이거와의 호환성이 또 문제라고요. 예, 현재 시스템이 도입된 구급차와 이제 호환이 불가능한 이 신호등 제어기가 800여 대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체 28%에 달하는 것도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구형 신호기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또 이제 신형 그 장치로 예. 이제 하면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형이 그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응급실 가는 길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부산시에서는 이제 급한 순서대로 1년에 200대 정도의 노후 제어기 교체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교체되려면 뭐 800대 같으면 벌써 이게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구급차나 소방차에 필요한 시스템 교체 대상 168대에 대한 신호 변경 장치 설치는 또 뭐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은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지원이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이 네. 끝나서 전액 11호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볼 수 있고 부산시에서는 이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신청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능성이 이제 낮다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좀 낮고 또 시 예산 계획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전체 지역 확대에 난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3년간 운영된 결과 보면 효과는 일단 확실한데 그런데 정부 지원 중단과 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면 이 의료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이 벌써 이제 70일이 넘어가서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급 환자 이송 체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고 또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이 빠른 이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환자분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이 효과가 입증된 이 긴급 이동 의료 체계 변화는 당연히 멈춤 없이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더 조속히 진행해야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추가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효과도 뭐 분명히 입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또 들여다보면 불효불급한 예산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부산시가 이렇게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좀 신뢰받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 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추진 소식입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선불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 부산형 선불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이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계속 뭐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산시도 이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를 동백전 기반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네. 국내 한 기업이죠. 올인원 형태로 환전 또 뭐 교통카드, 현금 결제까지 가능한 이 선불카드를 출시를 해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아이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네네. 관광객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는데요. 출시 1년 반 만에 50만 장이 발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네. 굉장히 좀 수요도 높은 그런 정책인데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이제 정확히 파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나가보면 우리도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이제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요즘 트래블 카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 네네. 이 현금과 신용카드 여기에 교통카드까지 모두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분명하죠. 또한 여기 유명 편의점들 역시 이 카드사와 협업을 좀 해서 네네. 또 뭐 모든 지역에 사용 가능한 뭐 교통카드라든지 또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또 이렇게 출시하는 이런 편의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부산시도 동백전 기반의 선불카드를 추진한다. 뭐 굉장히 뭐 분위기는 뭐 반길만한 그런 내용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 이 기존 선불카드와 다른 지역 화폐 기반이다. 이제 동백전이 지역 화폐 기반이다 보니까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예.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금 인기 끌고 있는 선불카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네네. 점이 진짜 강점인데 예. 동백전 기반의 지역 화폐는 사실 모든 곳에서 다 사용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동백전 기반의 선불카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부산시에서는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시행 중인 게 있죠. 비지 부산 패스와 네네. 연계를 좀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지역 화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침으로 보유 한도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 업종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뭐 지역 기반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네네. 결국 부산을 방문하는 이 해외 관광객이 만약 부산형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뭐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거나 면세점을 이용하는 부분 또 특히 이제 의료 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의 활용성이 이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좀 한계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이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의 도입을 뭐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 뭐 이게 뭐 흐름에 맞춰가는 건 굉장히 좋은 예. 부분입니다만 네네. 정작 추진하고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K패스와 동백패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관광업계에서도 부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동백전 기반의 선불카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좀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만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펴는 거는 정말 당연히 중요한 네네네. 일이고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수 없다면 뭔가 다른 방향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뭐 지금 뭐 보도도 예, 나오고 예. 내용은 나옵니다만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는요. 말 그대로 올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들을 다 하고 교통카드도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이 지역화폐 기반의 새로운 선불 카드를 도입하는 것 그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좀 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긴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협업을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좀 더 플러스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좀 더 이게 또 시행을 해보다가 보면 예. 지역화폐에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지역화폐가 가진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계도 있는 만큼 이 국내나 지역 내에서 소비 못지않게 다양한 활용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필요한 대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부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 또 뭐 그런 활성화된 체계 시스템과 연관해서 특화시키는 방향 이런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하면 좋겠고 전국적으로나 특정 지역에 인기가 있으면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성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네. 부산형 좋긴 합니다만 이게 호환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산에서 기왕이면 전국적으로 호환되고 부산에서 예. 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로 부산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사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백전의 활용도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널리 퍼졌어요. 확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분명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K-패스든 뭐든 그쪽 업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지역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좀 매력적인 뭔가를 키운다면 그쪽에서 먼저 와서 우리가 좀 합치면 그렇죠. 어떻겠느냐. 네. 이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